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양광입니다. 올해는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죠. 제가 항상 카페에서도 유튜브에서도 태양광 태풍 피해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정말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고 위험이 있는 것들이나 사고 처리를 해봤던 경험들이 있다 보니 풍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사실. 피해 복구가 가능하다 보니까 뭐 그다지 큰 피해가 나시진 않겠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이 예기치 않은 피해를 봤다. 그런데 이게 복구 가능한 피해가 아니라 전손에 가까운 피해가 된다면 사실 재산상의 손해가 너무 클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 걸 미리미리 좀 준비하시라는 말씀을 좀 많이 드렸고, 그래서 뭐 피해 복구나 태양광 뭐 CMI 쪽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사실 안전 부분은 아무리 얘기해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과하게 얘기하는 거 아닌가? 너무 자주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도 사실 사고들은 언제 어떻게 내릴지 모르다 보니 그 사고 자체가 뭐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조금 애매하겠죠. 그래서 자기 현장에 대해서 미리미리 보안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기후가 예측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요. 사실 태풍 피해, 폭우 피해에 대해서 제가 뭐 지난번 제 영상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 아파트가 침수 사고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태양광 발전소 저 끝에 바다가 보이는데 바다가 보이는 이쪽 발전소가 잠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간당 200mm 이상 쏟아지면 사실 어떠한 경우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렸고, 하수도가 막힌다던가 뭐 나뭇잎이 쓸려 내려가면서 청소를 아무리 잘해도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 사실 좀 어려움들, 조심스러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태풍 피해, 폭우 피해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기후가 되게 많이 변했죠. 음, 폭우도 많이 쏟아지고 태풍도 예년과는 다르게 아주 강한 태풍들이 많이 지나가고, 이게 불과 어제 오늘의 일일까요? 제가 언급을 드릴 땐 2010년 이후로 아주 급박하게 기후가 많이 변했습니다라는 말씀들을 되게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0년 이후에 당장 일어난 일일까요? 제가 생각할 땐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미리미리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들, 예방할 수 있었던 것들, 그럼에도 안 했던 것들을 얘기한다라는, 그래서 태풍 피해가 나거나 폭우가 나오면 되게 태양광 발전소에 대한 폭우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폭우가 태양광에 한정된 일일까요? 태양광 발전소에만 폭우 피해를 입었을까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태양광 발전소에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데들도 많고, 아니면 개발하던 데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고요. 산사태가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무조건 태양광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태양광이 조금 타켓이 돼서 까이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 이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 산업만 보호를 한다고 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전인가요? 2, 3년 전만 해도 봄부터 가을까지 이렇게, 지금 밖을 쳐다보시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비가 오는 날이라 조금 흐린데 이렇게 맑은 하늘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그런데 폭우가 떨어지고 지금 코로나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점들이 생기고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고 에너지 소비가 낮아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S&P가 낮아지는 역할도 하고 있지만,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서 정말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기후가 변하고 문제점이 생기고 갑작스러운 폭우가 떨어지고 전 세계적인 문제지 않습니까?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년 전에, 뭐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몇 년 전에, 10년 전에 환경 파괴가 됐던 것들이 몇 년 후에 지금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태양광이 정말 많이 까이기도 하고 욕을 먹는 것 부분도 있겠지만, 음, 산업에 종사하는 제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변환이 되어가고, 뭐 원자력을 바로,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원자력을 바로 지금 당장 끊고
원자력은 탈원전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당장 원자력 발전소를 다 멈추고 신재생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신재생을 하는 사람들도 점차적인 변화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2026년 이후에 계획되어진 원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야 하고 지금 신규로 원전 건설에 대한 계획을 잡는 것보다는 점진적인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인데 그게 기후변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탄소가 많아지고 혹시 저는 이제 제가 주식을 조금은 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에서 앞으로 좋은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탄소 배출권 관련된 주식들에 관심을 조금씩 갖고 있거든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후가 이렇게 갑작스레게 바뀌고 피해 사례가 많아지는 것들이 지구가 정화작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피해가 나는 것들은 5년, 10년 이전에 환경 파괴가 됐던 것들이 지금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비 효과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까? 라는 것들을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된 내용을 검색을 하다 보니 이런 기사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기사를 있는 그대로 다 믿는 건 아니지만 작년 공공 부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존 대비 23.5% 줄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더 많이 줄어들겠죠. 왜냐하면 산업이 조금 침체되어 있고 에너지도 소비율이 낮다 보니 환경도 맑고 하늘도 맑아졌고 점차적으로 줄어드는 것들이 안정화가 된다면 이 효과도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나타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신재생을 하고 태양광을 하는 것들이 지금 많은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당장의 눈앞에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5년, 10년 이후에 더 안정적인 에너지를 갖게 되고 더 안정적인 환경을 갖게 되고 더 맑은 하늘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태풍, 폭우, 환경 변화에 대해서 태양광이 있어서 산사태를 일으켜서 무너진다. 태양광에 정말 폐해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것만 사실은 그걸 조금 방어해주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그것만 방어를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과연 이게 태양광만의 문제냐? 사실 태양광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돈 벌려고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투자 메리트? 그런데 태양광이 아니라 그렇다면 부동산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러면 부동산을 한 사람들은 다 부동산을 한 사람들도 욕을 먹지 않습니까? 과연 정답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는 건 되게 고민이 되지만 태양광만이 문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조금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점차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태양광 신재생을 개발함으로써 기후변화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 탄소 배출권을 줄임으로써 조금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어진다는 거,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들이 5년, 10년 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 10년 후에 안정적인 환경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는 것들을 단적인 면들만 보고 너무 폄하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는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다 보니 시공도 사실은 시공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 부분이 무조건 그럼 구조물 강도를 올려야 하냐, 무조건 구조물 강도만 올린다고 사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바닥이 쓸려 내려가고 기초가 쓸려 내려가는 상태에서 구조물 강도만 올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신재생이 발전 판매액이 너무 점차적으로 팍팍 떨어지다 보니 지금은 사실 생산 단가를 올리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내에 지금 신규 발전소들 들어오는 것들은 올해 발전소 개발하는 것들이 전부 다 대규모 개발됩니다. 80메가 이상, 제가 지난 4일 동안 봤던 기사들 중에 80메가 이상 개발건만 한 3군데를 봤습니다. 소규모 발전소들은 개발하기가 어렵고 판매 단가도 낮고 개발도 어렵고 인허가 받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 기획입지 쪽으로 가는데 기획입지로 가게 되면 대규모 발전소들만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30메가, 50메가 이상 되는 것들. 그런데 과연 그런 데에서 발전사에서 우리 RPS 정책 취재 자체도 정책 기반을 해준 자금들에 대해서 조금 골고루 나눠주고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보기 위한 정책인 것 같은데 지금 정책은 너무 일반적인 대기업들을 몰아주기 위한 정책이 아닌가.
분산형 전원을 하고 싶으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축물 산업단지 위에 있는 태양광들에 대해서만 90% 저리 융자를 해줄 게 아니라 사실 10km, 20km, 30km 여유 공간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장려를 하고 그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에너지들을 분산형 전원을 이룰 수 있는 것들, 바로 가까이에서 에너지를 생산해서 내가 쓸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고민도 많아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에 따라서 안전성도 도모가 돼야 되겠지만 임야, 산, 염전, 대규모로 개발해서 부지를 정리를 하는 것들에 대한 폐해를 조금 더 줄일 수 있는 게 아닐까요? 이런 고민들이 정말 많아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아졌을 때 발전적인 방안에 대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태풍 피해사의 폭우 피해에 대해서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다 보니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고, 단지 이게 태양광만의 문제가 아니다 라는 점과 근본적인 원인, 기후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오늘 영상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의미 전달은 충분히 되었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좋은 내용으로 영상 준비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으면 언제나 태양광이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항변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우리만 문제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나름대로의 편파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고민을 며칠 하고 영상을 준비해서 많이 좀 정리가 안 돼 있는 느낌이 들지만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스팸과 사기꾼 예방을 위해서 참여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3개의 점을 눌러주세요. 두 번째,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세 번째, 스팸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컨텐츠를 선택하세요. 네 번째, 대량 광고 또는 사용자를 현혹하는 컨텐츠를 클릭하세요. 다섯 번째, 싫어요를 눌러주세요.